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1화 메이드 인 울산.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21번째. 겨울에 눈이 많으면 풍년이 든다는 것은 5천년을 내려오는 체험과학의 증거다. 총칼로 한국의 하늘을 놀라게 했던 61년도 겨울은 유난히 적설량이 많았다. 네, 경제 고문실입니다. 나요. 잘 들어. 아니, 고문님, 아직도 의장님실에 안 가셨어요? 방금도 김 부장님한테서 전화 왔었어요. 저보고 마구 호통을 치셨어요. 정확히 말해서 혁명정부 안에 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혁명 주체들 중에 경제를 담당할 인물이 없었다는 얘기가 맞다. 박정희 의장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혁명정부는 사실 민정이양과 국가 자주경제 재건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재원 확보, 이 세 가지 최대 숙제를 미국으로부터 협상을 통해 끌어내야 한다는 카드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구체안을 짜들어가면서 경제인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경제고문 김용태가 뒤틀어져 있자 박 의장은 짜증도 났지만 난감한 기분도 숨기지 못한다. 그만큼 혁명 주체 중에서는 경제 재건 추진을 맡을 적임자가 없었다는 얘기다. 여기서 사실상 경제 재건을 위해 기업인으로서 동분서주했던 이정림 전 대한유화 회장의 회고를 듣는다. 이 부분은 박 의장의 집념을 엿볼 수도 있고 유섬 처장의 반대에도 끝까지 울산공업센터 건설을 추진하려는 상황까지 짚어보게 되면 그동안 기업인들이 당한 수모는 여간 심했던 게 아니었던 걸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경제 재건을 위해 기업인들이 희생을 감수하는데 당시 상황을 정확히 남기는 기록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정님 당시 경제인협회 부회장의 증언을 가감없이 듣는 것이다. 그 최고회의가 여기 지금 저 시청 앞에 그 국회의사당 옛날에 시민회관이지 옛날에 그 자리에 그 최고회의라는 거예요. 그 거기를 이제 데리고 와. 그래 갔더니 그때 그 박재현 장군이 검정 안경 쓰고 살려면 나오는데 쭉 이렇게 그 응접실에다가 나오는데 거기 혁명위원회인지 하여튼 최고회의 의장이 지금 저 박재현 장군이에요. 근데 이 마주 앉아 살려면 이제 박재현 장군 이렇게 앉고 나 앉고 정대호씨 이제 이렇게 앉고 그리고 그냥 뺑 돌아서는데 전부 군인인데 군인들도 다 장성들이 이제 장군꽃들이. 그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혁명들을 다 했는데 어떻게 다 협력들을 해서 지금 이 경제 성장을 연구를 해갔다고 그렇게 나오더만 그 뭐 좋다고 그 뭐 우리도 좌우간 적극적으로 저 일선에 나서서 같이 협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번에 그 여러분들이 매 가지고서 몸을 내줄 테니 매 가지고서 그 경제 협력을 해서 이 경제 성장을 시켜서 이 나라 제대로 잡자고 그렇게 나왔다. 그 좋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오늘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경제인들이 매 가지고서 그걸 하나 짜보라고 그러라고 좋다고. 그러니까 뭐 아마 한 30분 됐는지 1시간 됐는지 그동안에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고 했는데 그럼 이제 나가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어나서 나온 거는 석방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수도경비 사령부 안에 있던 형무소 같은 지하실로 끌고 가서 또 구금을 시켰다는 것이다. 또 나오라 그래 또 끌려가 봤더니 지하실로 끌고 가.
지하실로 가보니까 그게 유치장이야. 근데 사람이 아주 오글오글하단 말이야. 근데 그 아주 이제 경제인들만 갖다 이제 그 집어넣기위해서 이제 그 한 방을 그 속에 이제 칸을 다 막아서 만들었는데 온통 갖다 다 집어넣던 거래. 그래서 사흘을 기다려봤지. 기다려봐도 또 아무 말이 없단 말이야. 그래 그때 방해를 했지. 아 이게 사람을 갖다 쓰려면 뭘 이제 해보라 그러고서 이렇게 기다릴 거야 이 말이지. 그럼 누구 책임자가 오너라 말이야 와서려면 나하고 얘기를 좀 했단 말이야. 그러게 해서 거기에 아마 한 열흘 가깝게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더니 또 하루 다들 다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나갔는데 그 전에 그랬어. 지금 이 우리가 무슨 죄인은 아닌데 뭐가 필요할 것도 필요하다고 그래라. 다 주마 그냥. 그렇게 나왔어. 그래 여기 있는 사람 다 도장 쳐줄게. 다 가져가라. 뭐. 그랬더니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든 거기 있던 놈을 갖다서 저 공덕이 형무소도 또 웬기잖아. 에이구 이제는 뭐 다 살았나 보다 그래. 지금 뭐 이게 뭐 다 들렸어.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그 공덕이 형무소에 앵겨다 놓고는 이제 그 의견을 아마 달아묻는 모네. 그러더니 33일 만에 풀어줘요.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하는 첫 과업은 한국 경제 구조를 재정비하고 5천년 동안 찌들었던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그 선택된 방법으로서 경제 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잡아가고 형무소 집어넣고 다시 내놓고 그러면서 결국은 차관 도입에 힘을 보태라고 요청했다. 염치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는 혁명 주체들이었지만 이정님 회장은 박 의장에게 협조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꾹 참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차관 교섭을 위해 경제인들이 미국과 구라파로 나갔던 당시 회고 내용이다. 차관 교섭단을 두 패로 만들었어요. 한 패는 지금 전부 그때 박정희 장군이 의장으로 있을 적에 미국에 이제 인사를 가게 돼 있어. 근데 그때 같이들 다 이제 그 워싱턴으로 가가지고 워싱턴서 그 패를 갈라가지고서 여기서 미리 짜고 나갔지만은 미국의 차관은 이병철 씨가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대표가 되고 또 구라파 차관은 이제 내가 대표가 되고 그래서 난 이제 독일로 가고 이병철 씨 이제 워싱턴 이제 떠도 있으면서 이제 그 차관 교섭을 했지. 그리고 그 정부 대표로는 정내혁 씨가 상공장관이야 그때. 그래 정부에서는 그이가 나갔어. 뭐라고요? 이라니 방금 뭐라고 했어? 아이고 대사님 커피 쏟겠습니다. 이거 미국에 있었으면 과장급이라고 그런 소리를 우리 킬렌 소장한테 모면스럽게 쏟아냈단 말이오? 예 그렇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하고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당해야 했는지. 그건 킬렌 소장에 대한 모멸이 아니라 우리 미국에 대한 도전이오.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건가? 우리 미 합중국의 공식 기구 대표를 함부로 겁박하듯이 말하다니. 이건 공식적으로 외교 이슈화할 수도 있어요. 대사님 그렇게까지는 뭐... 혁명군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겁없이 함부로 발언하는데 이거 민정이양하기 전에 내가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어요. 샤무엘 버거 주한 미 대사의 불편한 기분은 여러 자료에서도 노출되고 있다. 울산공업센터 건설은 이처럼 힘겹고 아슬아슬한 고비가 수없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장의 신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자, 인제는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주도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혁명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누가 경제 재건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국 여러분들이 다 도맡아서 하셔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히 여러분들을 뵙자고 한 겁니다.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구만. 예, 하십시오. 이번에 박 의장이 떠나시는데 수행하는 경제인들이 누구누구요? 이병철 경제인협회 회장하고 이정림 부회장, 그리고 회장단 간부들인 설경동 사장, 조홍재 사장. 내가 말씀드리지요. 정재호 사장하고 남궁현 사장, 이양구 사장, 그렇게 해서 민간경제사절단 25명하고 그러고 계약 관계가 제기될 거에 대비해서 한국은행 측에서 실무자가 수행하게 되고 정부 사이드에서는 정래혁 상공장관하고 천병규 재무장관, 송정범 기획원 부원장, 그리고 최고위원 몇 명이 수행할 걸로 압니다. 그러모 내나 여기 정주영 사장은 끼지도 못했는데 와 이 눈보라치는 날 불러 모은겨? 예?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의장 각하의 미국 방문 때문에 두 분을 특별히 오시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의원님은 일본에서 직접 사업을 하셔서 일본 공업계에 대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이라 극하면 내 손바닥 안에 있다요. 무엇이 궁금해서 오라 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 어쨌든 박 의장하고 미국을 같이 가라 극하려고 부른 건 아니다요. 네, 울산 공업센터 때문에 모셨습니다. 뭐요? 어째서 김고문은 내 말을 그리 못 알아듣소? 에이? 이 이원마이는 울산이 아니라 공단 맹그는 게 꿈이고 그게 경제 재건의 지름길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네, 압니다. 하나, 지가 이 의원님을 뵙고 싶었던 건 일본에서 보셨던 그 경험을 저희들한테 좀 쏟아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나는 시간이 없어요. 여직원한테도 말했지만 내는 박 의장이 미국 떠나기 전에 공단 설립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 의지를 안 보여주신다 그 가문으로 내일 일본 갈게요. 이 의원님, 박 의장이 미국 가비리는데 울산이 또 무슨 울산이고? 에이? 미국 가는 문제나 연구하소. 각하는 떠나셔도 그 사이에 우린 공업센터 추진을 합니다. 하소 그러면. 내는 일본이나 가야 되겠어. 갑니다. 아니, 이 의원님. 기업하는 것도 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이 의원이 한국 나이롱을 성공적으로 맺는 걸 보면은 풍수지리도 틀린 게 아니고 앞을 내다보는 그저 일테면은 긴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비판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비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업센터에 대한 견문과 경험까지 들어봐서 지금 내각에서 멈칫거리고 있는데 좀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공업센터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어디. 아이고. 자, 그동안 조사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자료가 축적됐을 거입니까? 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정 사장님은 건설 분야가 전문이시니까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말이죠. 나는 사실 6.25 때도 부산이다, 울산이다, 포항이다 하는 그런 곳에서 미군공사를 엄청 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지요. 네, 그렇죠, 참. 자, 첫째 말이죠. 항만 조건인 간만의 차가 2자밖에 안 되고 3만 톤급 선박 출입이 가능한 데다가
계절풍이 1년에 평균 20일을 안 넘습니다. 자, 항만 시설은 말입니다. 그 일테면 정부에서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시설 확충만 잘 하면은 1년에 약 1,000만 톤은 하역이 가능한 지역이죠. 그래요? 네. 그 정 사장은 정확히 볼 겁니다. 인천도로도 공사했지 않소? 한국에서 중요한 건설치고 내 손을 안 거친 게 있습니까? 있으면 그건 불량 공사입니다. 아이고, 이거 웃으시는데 정말이에요 이거. 그렇고 그 울산은 부산항하고 약 120리 정도니까 48km 정도밖에는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아주 좋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 공업용수는 태화강하고 동천강의 물을 끌어당기면 얼마든지 되지요. 그리고 땅은 또 전부 벌판이고 배밭이라서 사들이기가 좋습니다. 예, 그저 어지간히 조사를 하셨구만요. 사실 기후도 좋고 강우량도 많고 기온도 알맞아가지고 좋은 장소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간 공장을 건설하고 특수 공장을 세우는 건데 그저 우리나라 기술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2차적인 문제고 우선은 한국공업의 심장부가 될 공업센터로서 입지 조건이 좋겠느냐 어떠느냐 그거지요. 자, 내가 볼 때는 입지 조건은 좋은데 건설 기술이 더 큰 문제지. 예. 입지 조건만 좋으면 일단 밀어붙여 놓고 보겠다 그겁니다. 좋지요? 좋으면은 당장 의장 각하한테 브리핑을 할 작정입니다. 자, 내가 볼 때는 그 입지 조건보다도 공장을 어떻게 건설하느냐 그게 승패를 좌우한다니까요. 아마도 국내에서는 이 정지용이 회사밖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겁니다. 예? 어이구, 그건 누구 마음대로 사표야? 어? 그 혁명을 해놓고 네 마음대로 사표를 낼 수 있는 줄 알아? 큰일을 하다 보면 잡음이 생기고 시비 거는 놈들도 생기게 마련이지. 그 네 배짱으로 안 된다고 사표 던지는 놈이 어딨어? 사표만 내 던지면은 뭐 끝나는 줄 알아? 죄송합니다. 아마 정부에서 하는 일을 일개 개인 회사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나? 나 이놈의 자식 말이야. 그거하고 그 어제 어디 갔었어? 여자하고 있었습니다. 뭐예? 이뻐? 예. 아이마 이놈의 자식이. 네 그러지 마라. 막 큰일 앞두고 기분 상한다고 사표 내던지는 게 무슨 짓이고? 에이? 죄송합니다, 각하. 울산. 그 울산은 어찌 됐나? 어디까지 왔어?